안녕하세요. 자랑스러운 경북인과 함께 우리 지역 이모저모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경북인입니다. 등소평이나 나폴레옹 같이 세계사의 한 획을 그은 대부분 사람들은 키가 작은 편이었다고 하죠. 오늘 모실 이분도 어쩌면 그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정통 서예 대가이자 서예계의 거물이죠. 초정 권창윤 선생을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앉으시고요. 자, 참 요즘 이것저것 하는 일이 많아서 좀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. 우선 초정 선생님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5대 국세를 또 제작한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. 그 국세 제작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제 그 서구에도 국세가 있고 또 물론 그 동양에도 국세가 다 있습니다. 네. 그 중에서 5대까지 나갔다는 국세를 새긴다는 것은 그 우리나라 한글로 새겨야 되기 때문에 한글 제자 원리에 맞게 그 국세를 새겨야 됩니다. 그런데 예. 지금까지 4대까지는 그 제자 원리에 맞지 않았어요. 예. 그래서 다시 그것이 5대 국세로 이제 정상적인 훈민정음체로 새기게 된 겁니다. 그리고 그동안 1대, 2대, 3대, 4대 국세는 제작 원리에 맞지 않았다. 어떤 점이 맞지 않았다? 그러니까 획을 이상하게 구부린다든가 예. 훈민정음의 이 자음과 모음의 그 원칙이 있는데 네. 그걸 무시하고 그냥 이상하게 구부려서 아하. 뭐가 했기 때문에 그 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. 국세를 이렇게 새롭게 바꾸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? 이제 그 세란 건 이제 뭐 도장세자라고 그러는데 예. 이것이 그 한 200여 년 전에 예. 진시황 이 육국을 통하고 난 다음에 도장인자, 도장세자, 도장장자 이렇게 쓰던 거를 황제 도장만 쇠라 그런다. 예. 민간인 도장은 인이라 그런다. 도장인자, 인이라 그런다. 예. 이라고 그 옥에 주로 새기기 때문에 옥쇠 예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하여튼 그 나라의 상징이면서 그다음에 신표예요. 믿음. 어때 그 임명장을 수여할 때 찍는다든가 네. 외교 문서에 찍는다든가 또 무슨 그 조약을 할 때 찍는다든가 그 국가 대 국가의 어떤 그 신빙성을 나타내는 것이 국세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문자로 할 때 그 나라 문자의 원칙에 맞게 새겨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죠. 그렇군요. 예. 예. 자,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 서령인사라는 예. 그 단체의 명예 이사시기도 한데 이게 저는 잘 사실은 모르는데 이 단체가 그 일본 사람들은 이 단체 회원만 돼도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있습니다.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서령인사랑은 중국 항주의 별칭이 서령이에요. 예. 그래서 삼소변의 하야금 영자. 예. 그 항주가 아름다운 도시고 16개 왕조가 도읍했던 도시고 살기 좋고 인물도 많이 나고 그런 도시인데 그 지명이 항주라고 하기도 하고 예. 또 서호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서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 도장인자 두레사자를 써서 서령인사란 그 학술 단체가 생겼는데 예. 그것이 한 11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예술 단체, 예. 서예와 전각, 도장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. 예. 거기에 이제 그 해외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을 회원으로 초빙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6분이 요새 있습니다. 있고 명예이사는 제가 한 사람이고 일본도 그 명예이사가 한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 굉장히 영예스러운 거니까는 뭐 그런 그 속설들이 일본 사람들은 거기 명예 회원만 돼도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도옵니다. 예. 그리고 선생님 그 작품 활동하실 때 그냥 뭐 작품실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또 작품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? 근데 이제 그게 물론 뭐 작품할 때 어떤 스튜디오에서
제작실에서 예. 뭐 이런 거 또 서재에서 하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하용 이런 얘기를 하죠. 무슨 대자연의 길을 받는다.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예. 근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받는지 정말로 그 길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받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은 현장에 가서 써보면 그 기상이 달라져요. 아, 그래서 그걸 뭐 제가 좀 문외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는 우리 내리에 그 각인된 어떤 대자연의 모습이 그 감성으로 해서 내 손구까지 표상이 흘러나오지 않는가. 예. 그래서 이제 가끔 뭐 백두산에서 쓰고 한라산도 쓰고 북한산에도 쓰고 또 여행 갈 때 쓰고 뭐 이렇게 썼는데 그 과연 좀 달라요. 예. 그냥 이 서재에서 쓴 거하고 그 집안에 쓴 거하고 예. 현장에 쓴 거 좀 그 기상은 다릅니다. 그건 누구나 봐도 그 삼척 동자가 봐도 기상이 다르다는 건 느껴요. 예. 43년생으로 알고 있는데요. 예, 집의 나이는 예. 이제 2살 위인데 예. 그 이제 지금 호적은 43년생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실제로는 예. 이제 올해 75이 예. 되신 거고요. 예. 예천에서 예, 태어나셨죠? 그렇습니다. 우리 지역 예천 어디쯤에? 예천 용문인데요. 우리는 이 고려 초부터 그 세거지가 이 용문입니다. 예. 용문에서 예, 예. 나셨고 예. 쭉 예천에서 살아오신 건가요?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있다가 때까지. 이제 대학 들어가서 이제 서울로 갔죠. 처음에 이 서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언제였습니까? 이제 우리 지역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굉장히 그 유교 문화가 성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? 예. 지금도 그 유풍이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어릴 때 되면 보통 신학문을 하더라도 요새 말하면 초등학교를 가더라도 그 방학 동안에 천자문도 읽히고 뭐 또 집집마다 할아버지들 계시고 또 어떤 집은 또 그 한문 선생을 또 와서 앉히고 이래서 이 구학문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. 예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천자문도 읽고 동몽선습도 익히고 해다가 글자를 익히기 위해서 예. 이제 습자죠, 습자. 그래서 분판이라고 해서 종이가 없으니까 예. 이런 그 딱딱한 판에 그런데 분판이라고 있습니다. 글씨 연습판이. 그것다 자꾸 쓰고 하죠. 그러면 이제 봄에 뭐 입춘방도 써붙이게 하고 예.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. 그렇게 예. 그 이제 불어들이.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이 필재가 있었든지 그건 모르겠고 네. 이렇게 좀 단순하면서도 뭐가 좀 끌리는 데가 좀 있더라고 어릴 때도요. 예. 이게 서예인지 서도인지 뭐 그런 게 생각지도 못할 나이인데 그래서 이 조상들이 그렇게 하고 또 그런 걸 해서 두껍다지도 붙이기도 하고 뭐 또 이 기둥에 주련도 써붙이기도 하고 또 입춘을 그냥 요새 말하는 입춘대길 건양낙연 그것만 써붙이는 게 아니고 예. 기둥마다 쫙 다 써붙입니다. 좋은 문구를 예. 꼭 두 영구를 가고 써붙이죠.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뭐 잘 쓰는가 보다. 이건 훈련시키는 건데 예. 그러다 보니까 의뢰 뭐 이렇게 하는가 보다.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무슨 새학기 환경 정리할 때 써붙이기도 하고 예. 급훈 교원도 또 새로 쓰기도 하고 뭐 또 그림도 또 뭐 이렇게 해서 아기자기하게 좀 써붙이고 뭐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 좀 젖어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. 천자문을 익히는 과정에서 예. 자연스럽게 이제 서예에 접하게 되셨고 그렇습니다. 뭐 표현은 뭐 필재가 없었다, 뭐 재주가 없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꽤나 재주가 있으셨나 봅니다. 모르겠습니다. 어려서부터. 근데 물론 제주는 굉장히 이 필수적으로 붙어되느냐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. 예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서예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게 되시고 본격적으로 뛰어드셨는데 네. 선생님의 그 인생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두 분의 스승이 계시죠. 예. 그 김충현, 김응현 예. 선생이신데 두 분이 형제분이십니다. 형제분이십니다. 예. 그분에게 이제 사사를 하셨고 20세기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분을 예.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신 겁니까? 근데 좀 스승이 중요하죠. 사승이 참 중요한 건데 예. 이 시골서는 그냥 글방의 선생
또 그 주위에 잘 쓰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책첩 한 줄 쓰는 것만 있었는데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4.19 나던 해 내 대학 1학년인데 서울에는 좀 대가들이 계실 것이다.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잖아요. 요새같이 그렇죠. 이렇게 뭐 잘 그 알려진 전혀 그런 뭐 인연이 있는 것도 예, 아니고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신문에 그 문화면에서 겨울 방학 때 서화 특별 강습회를 연다고 그 기사로 났어요. 광고가 아니고 예. 공고가 아니고. 예. 그래서 그걸 전화를 들어서 갔더니 그게 마침 이제 두 분 선생님이 그 주관하는 행사였어요. 예. 참 이 복을 누린 셈이죠. 스승 잘 만나기 큰 복입니다. 예. 그냥 찾아가신 거예요? 가서 뭐 전혀 인연도 없고 등록하려고 간 없었는데. 거죠, 이제. 그때 이제 무조건 찾아가서 그냥 저 가르쳐 주십시오 하신 거예요? 그건 이제 그 강습회니까 기간 내 등록만 하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으니까. 예. 그리고 이제 그걸 마치고 정식 입회를 해서 이제 문화생이 된 겁니다. 예. 글쎄요, 워낙에 또 유명한 두 분이셔서 예. 아무나 또 제자를 안 받으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 배움을 시작하실 때 예. 어려움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. 예, 어땠습니까? 이 환경이 많이 바뀌니까 굉장히 당황한 적이 많습니다. 예. 뭐가 하니 여기서는 붓하면 우리 쪽제비털, 예. 황모필, 그걸 황모필에 노랗다고 해서 황모필이라는데 예. 쪽제비 꼬리털 갖고 이제 붓을 만드는데 그거는 그 규격이 그 한정이 돼 있습니다. 네. 근데 서울 가니까 허연 털 갖고 큰 붓 갖고 써요. 그 예. 양모피라, 양털이라. 예. 양털은 길잖아요. 예. 그 서울 사람들은 전부 양털 갖고 우리는 치만이라서 팔을 이렇게 탭으로 대고 쓰는데 예. 그건 현안이라고 현판까지 그 팔이 팔을 걸린다고 들고 들고 그냥 막 이렇게 쓰더라고요. 그러니까 들고 쓰는데 놀랐고 예. 그 황모필이 그 흰털 양호필로 바뀐 게 놀랐고 그다음에 그 쓰는 서체를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 그냥 한석봉체 뭐 구양순체 이렇게 좀 아주 세련된 체를 많이 채택했는데 예. 그거 가보니까 안진경체라고 구양순하고 같은 당나라 시대의 사람이지만은 굉장히 처음 보는 서풍이에요. 같은 해서라도 예. 그걸 쓰고 있더란 말이에요. 예. 이게 세 가지를 놀랐습니다.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예를 배우셨고 본업이 또 있으셨죠? 젊어서는. 뭐 그때는 내가 이제 대학의 전공이 이제 국문학인데 학교 교사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 무슨 신문사라든가 뭐 인쇄소라든가 뭐 이 취직이 그런 게 안 돼요. 우리 전공으로 봤을 때는. 그래서 난 이제 시골에 모교에 취직이 됐었는데 좀 그래도 글씨도 공부도 하고 뭐 하고 싶어서 서울에 남았었거든요. 그래갖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때 67년도 이제 그래서 이 산업 사회가 막 시작되고 할 때 그 자동차 회사를 근무하게 됐어요. 좀 특이하시네요. 국문과를 나오셨는데. 그래서 거기 가서 그때는 일제 자동차를 여기 와서 기술 협력으로 해서 합작은 아니고 이렇게 조립해서 파는데 이 선전 계통 또 회사가 처음 발전한 기획실 또 인사 업무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. 그럼 그 회사에 몇 년이나 다니셨어요? 거기 한 15년 있었죠. 꽤 오래 그러면서도 계셨네요. 계속 이제 국제에도 출품하고 뭐 이랬습니다. 그렇게 15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본업을 접으시고 이제 서예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신 거죠. 그러다가 이제 뭐 딴 또 정유회사도 좀 나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. 한 4년 했는데 1977년도에 그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그게 이제 약칭 국전입니다. 국가에서 개최하는 미술전람회 그게 국전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최고상을 받았어요. 국무총리상. 국무총. 그때 대통령상이 있는데 대통령상은 안 내고 그냥 당회 최고상, 국무총리상으로 이제 해서 받았는데 그럼 뭐 나도 좀 내가 좋아하는 걸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서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죠.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서예란 무엇일까요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서예. 이제 이 서예를 이 중국 한나라 때 유명한
양웅이라는 사람이 분이 이 은심성 서심화 네. 말은 마음의 소리고 예. 글씨는 마음의 그림이다. 심화라 그랬어요. 예. 그러면 서란 건 문자를 갖고 매개체가 문자지만은 마음을 치유하고 다스리는 예술, 학문, 예. 철학 이것이 서예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글씨로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종의 요새 말로 예술이다. 수양하는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는 정통서법을 상당히 중요시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. 네. 예, 이게 어떤 뜻입니까? 정통서법이라는 게?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뭐 한 4천여 년 동안 이제 서예 역사가 된다고 볼 때 무수한 서예가들이 많잖아요. 예. 그 중에 이제 서예 성인이라는 왕이지도 있고 또 뭐 해서 잘 쓰는 구양순도 있고 우리나라의 김생같이 한국의 서성도 있고 그분들의 무수하게 그 노력한 그 자체가 또 그 이 도세라고 해서 일이고 이래서 찌꺼기 다 보내고 그 알맹이만 남은 글씨 누가 봐도 좋다 이거는 그런 글씨들이 지금 명가들의 글씨입니다. 네. 정통서법이라는 것은 그는 그 어느 한 작가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어떤 그 지혜를 다 짜낸 글씨인데 그것이 구성학적으로 볼 때 조형도 좋고 기상도 좋고 누구도 그걸 감히 따라갈 수 없다 하는 것은 그 법서라고 그래. 그런 거는 법서. 예. 법다운 글씨. 예. 그냥 아무나가 이거 쓰는 거는 그건 속된 글씨, 속서.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석보이라든가 퇴계선생이라든가 이 구양순 그다음에 추사선생 뭐 이 안평대군 이런 거는 누가 다 와서 비판을 해도 흠을 잡을 데가 없습니다. 그런 거는 명품이고 법서예요. 예. 그 법서를 많이 다루는 것이 정통서법을 연구하는 길입니다. 예. 또 예전만큼이나 지금 뭐 한학이라든지 또 서법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좀 적어졌죠. 많이 적죠. 이제 많이 생활화가 적죠. 안 돼 있으니까. 이 맥을 잇기 위한 그런 노력도 지금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요. 예, 뭐 그 이제 서예를 좋아하는 분들, 예. 좀 연세 든 분들은 서예의 어떤 효용 가치를 잘 압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그 형편상 여러 가지 그 서실에 나가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예. 젊은 사람들은 요새 좀 그 한문 문자 교육도 하고도 좀 괴리가 생겼고 예. 또 요새는 키보드로 다 하죠. 키보드. 그렇죠. 그러니까 쓰는 건 좀 많이 요새 이 인구가 좀 적습니다. 그러나 그게 서예의 어떤 그 이 좋은 점을 알기 때문에 그 이 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. 예. 그리고 지금 직접 예천에 그 전통서예 체험관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? 예, 있습니다. 예. 어디에 위치해 있죠? 그 예천군 용문면 그 능천리. 아, 역시 용문에. 예. 예. 근데 거기 이제 2006년에 건물을 짓고 예. 정식 그 개원은 2009년에 했습니다. 그래서 예. 한 4개 반을 조직하고 또 무슨 이 전국 그 학생 휘호 대회도 하고 또 국제 명가전도 열어주고 또 그 4개 우리나라 모임에도 그래도 그 유학 쪽이 이 전통 어떤 그 교육이니까 그걸 많이 해서 경전반 4서3겸 경전반도 있고 그다음에 기초반 서예 고급반 그다음에 사군자도 이제 묵화라고 그래서 이건 그 서예의 운필하는 법으로 하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4개 반을 운영하는데 뭐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. 아, 예. 그렇습니다. 언제든지 뭐 누구든지 다 그럼 할 수가 있는 언제든지 거죠. 좋습니다. 예. 예. 자,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올해 이제 75 되셨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뭐 여생이 많이 있습니다. 꼭 남은 여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, 계획이 있으시다면? 그동안 제가 해왔던 작업에 대한 마무리라는 것은 좀 그 내 개성 그동안 선현들의 좋은 글씨만 모방했지 내 마음에 맞는 내 개성에 맞는 창작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. 예. 그러니까 내 개성을 많이 드는 초정하면은 초정의 글씨는 이거다.
투사체 하듯이 뭐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자든 개성이 있어야 됩니다. 예술은. 예. 예, 그런 개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이 현재 평면적으로 글씨를 봤다면은 좀 입체감적으로 글씨를 볼 수 있는 방법. 정면이 아니고 사선으로 볼 수도 있고 위에서도 볼 수도 있고 밑에 쳐다볼 수도 있고 하면 그 글씨 조형이 좀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. 예. 이것도 개성을 찾는 방법이 하나 아닐까. 뭐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지금 우리 그 선조들이 아니면 한국, 중국 어떤 서해 이론집이 전부 그 한문 원서로 돼 있는데 이걸 서해가 본 입장에서 좀 일반인도 알기 쉽게 풀이해서 그 서해 백과사전도 만들고 뭐 그런 걸 한 뭐 20여 종 번역을 해놨습니다. 예, 그렇게 하면 좀 그 서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지침서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예. 뭐 이런 작업이 마무리 작업이고 그다음에 서가가 됐든 무슨 화가 됐든 그 시인이 됐든 간에 작품을 제작할 때 진실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요새 그 현대성을 자꾸 강조하는데 물론 예술이라는 건 시대의 반영물이라고 그래서 그 시대에 뭔가 좀 담겨져 있기는 있어야 되죠. 예. 근데 그거 이전에 내 본인 것이 담겨 있어야 돼요. 남의 거면 똑같이 써놓으면 이건 그냥 어떤 그 공용물이지 개성물이 아니잖아요. 예. 그런 작업 들어간 다음에 이제 서단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전통 문화를 개성 발전시키는 문제에서 그런 이 보조 자료들을 많이 개발하고 예. 또 이 강의도 해주고 하는 것이 이 우리 시대의 어떤 그 사명감이 갖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네.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그 진실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.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방송도 진실을 담아서 해야 된다 하는 네. 그런 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. 아무쪼록 그 작품 활동 마무리 잘하시고요. 또 후학 양성에도 좀 힘써주시고 할 일이 참 많으십니다. 예. 늘 바쁩니다. 예, 체력 관리, 건강 관리 잘하셔서 앞으로 20년, 30년 아주 활발한 작품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네, 오늘 경북이는 서해의 대가 초정 권창윤 선생과 함께 했습니다. 세계에는 다양한 서법이 있고요. 또 요즘은 캘리그라피라는 새로운 영역도 등장했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정통 서법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. 경북인 저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